자, 송가람 매니저 그리고 최진웅 매니저와 함께하는 섹터 레드앤블루. 이번 주에 핫했던 섹터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최진웅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무슨 방송입니까? 예.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그렇게 헐레벌떡 오셨어요? 어디 갔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뛰어갔다가 인간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원한 만큼 지금 또 시원하게 또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굉장히 지금 시원하고 홀가분하게. 알겠습니다. 홀가분하게. 네, 홀가분한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시장 정리 플러스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먼저 이번 주에 사실 뭐 오늘까지 떨구면서 왔다리 갔다리 좀 갈피 잡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힌트들을 계속 찾아야 되는 시장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아무래도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는 시장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트나 다른 기술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상황 방향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하방이 열린 이후에 우리가 종목들을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으로 가져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실 텐데요. 지금 이번 주만 하더라도 오늘 시장 굉장히 빠졌지만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제 FOMC 이후에 눌린 것들을 모두 끌어올려주는 현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현상을 원인을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지만 미국에서 지표가 굉장히 크게 나쁘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초에 우리 시장이 크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장에서 차익 물량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시장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흐름 자체가 상방과 하방이 모두 열려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지표로는 어느 정도 보기가 힘들겠지만 여기에서 보고 있는 해외 시장에서의 흐름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의 흐름 이 두 가지를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가져가 보신다면 충분히 다음 주의 흐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국내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위치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1,300원대 환율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금리 이후에 또 한 가지의 악재가 우리 시장에 크게 짓누르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모양새, 하지만 여기에서 챗GPT를 포함한 여기 AI 종목들이 큰 하락이 나오면서 눌리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 종목군들 건전한 하락 이후에 순환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를 충분히 지금은 기대를 해봐도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환율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래도 굳이 예측을 해보자면 지수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크고 그 안에서 순환매 도는 거 좀 노리면 수익 날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봄님께서 가람님 화이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호재가 하나 나왔네요. 블랙홀님이 명하나님 사위 삼고 싶네요. 네. 제 계좌를 공개했을 때 물린 거를 보고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진웅 매니저님은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좀 짜야 될까요? 일단 이제 생각보다 CPI라든지 PPI 발표 수치가 좀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오늘도 좀 인지 오류 부분에 있어서 좀 하락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CPI도 그렇고요. 지금 물가가 좀 피크아웃을 발생을 시키고 나서 좀 금리 인상 부분들이 이미 말이 다 들어갔었죠. 금리 인하 부분들에 좀 기대감이 많이 좀 공존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금 지금 지표 부분들의 수치를 보니까 좀 예상치보다 꾸준히 좀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늘은 좀 다소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인지 오류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좀 많이 과다하게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메이저 수급들 같은 경우가 좀 한 차례 공매도 물량들도 좀 나올 구간이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올 구간인데 지금 수급만 봐도 코스피 쪽에 기관이랑 금융투자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움직이는데 반대로 외국인이 지금 매수 주체는 계속 좀 올려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기관의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부분들이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상방으로 올리기엔 좀 다소 저항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솔직히 특별한 호재도 없고요. 그 미국 시장이 다음 주 월요일 날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볼 때는 일단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저희 시장도 그렇고 지금은 좀 단순히 강하게 좀 상승을 해줄 만한 재료도 없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좀 하락을 해줄 만한 그런 마땅한 재료도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좀 테마 장세 그리고 개별 장세 그리고 박스권 움직임이 좀 유심히 계속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종목을 매도하고 나간다기보다는요. 지금은 어느 정도 눌림목을 포착을 해서 조금 더 비중을 좀 확대를 하는 그런 좀 투자 전략을 좀 다음 주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힌트를 찾으려고 하는 시장에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시장이 휴장인 부분, 이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팡질팡 계속 할 것 같다. 20일, 다음 주 2월 20일 미국은 여기는 또 대통령의 날이 네네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섹터 이야기 나눠보죠. 이번 주에 정말 움직인 섹터 그리고 움직인 이슈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섹터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첫 번째는요. 2차 전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리콜 소식 때문에 떨어졌을까?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졌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이거 앞으로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두 분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파넬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갈리네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사실 뭐 장비도 있고 소재도 있고 그렇죠. 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진웅 매니저님 O? 네네, 저는 옵니다. 더 간다?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니면 기술주 언제 담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2년 전 코로나 팬데믹 딱 터지고 나서도 그때 좀 굉장히 투매 물량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V자 반등이 좀 나와줬던 부분들, 거기 좀 아쉬워하셨던 좀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딱 그 시기가 좀 기술주들의 지금 다시 또 밸류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에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좀 주요 관심사가 됐던 부분들이 첫 번째가 이제 수요 위축 부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이 이제 마진 훼손 우려, 이 우려감에 계속 좀 공존이 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가 수요가 굉장히 좀 견조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단가 인하 압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경기 침체 부분들이 있어서도 2차 전지 밸류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지금 계속 견조하다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시장이 성장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자재 쪽이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배터리 셀이나 2차 전지 쪽 밸류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R&D 투자를 계속해서 좀 공장을 신설을 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수요는 계속 좀 견조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좀 관건 같은 경우가 저는 좀 수주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가져다줄 그 밸류 체인 자체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 포스코 케미칼의 삼성 SD양 수주 부분들이 공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한층 쌓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기술주 쪽이 지금 먼저 반응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눌림목이 발생을 하면 저는 좀 비중을 더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조금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2차 전지가 테슬라 주가 따라서 가는 경향이 없잖아요.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테슬라가 지금 1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테슬라가 더 갈 수 있을까? 요건 잘 모르겠다. 그럼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네. 일단 지금 이제 테슬라 쪽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근데 현대차만 와도 지금 리스 차량에 대한 미국 수요가 굉장히 좀 견조하게 많이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우리나라 좀 다른 게 리스 차량을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리스 차량을 많이 선호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간축법 부분들이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구도 대결을 할 수 있었던 게 좀 현대차 부분들이 이번에 좀 적용이 돼가지고 뭐 택시 부분들이라든지 뭐 버스 이런 부분들이 좀 대결할 수 있는 수요가 또 완성이 좀 갖춰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대형 이벤트가 지금 남아있는 게 3월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감축법 법안에 대한 세부 법안 발표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3월에 이 대형 이벤트 두 개도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부 법안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좀 적용이 될 만한 요소가 좀 발표가 될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예. 근데 그때 가서 2차 전지를 잡게 된다. 근데 주가는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먼저 움직이면은 여기가 고점인가 여기가 너무 높다 하다 보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후회할 바에는 지금 좀 담아 가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1일에 있을 테슬라의 주주의 날 여기서 좀 또 서프라이즈한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도 네. 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X 어떻게 다른 논리가 있습니까? 뭐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의견이고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전기차 부분을 X를 든 것 같은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배터리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고 계속 추천을 드렸고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대입니다. 그 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테슬라가 주가가 굉장히 높게 견인이 되면서 예. 200달러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테슬라 주가가 뭐 견인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이런 가격 인하를 통해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추세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주의할 구간이 왔다. 단기 고점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섹터 레드앤블루이자 다음 주의 전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거를 X를 든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는 분명히 지금은 매수할 만한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에 있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주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자주 강조드렸던 리튬 관련주나 배터리 공정 장비 그 외에 소재 부품 폐배터리 관련주까지 지금은 굉장히 모두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바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바로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눌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올라왔지만 챗GPT 관련해서 AI 종목 위주로만 강세를 보였다. 그 외에는 거래소 위주로 대형 종목들이 올라왔다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소외되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예. 우리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물려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씩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은 다음 주에 바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안 좋은 시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 보는 것이 지금은 바로 가져가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져온 섹터 그리고 준비한 종목이 지금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2차 전지가 좋다는 데는 두 분 다 의견이 동의를 하지만 우리 송가람 매니저님은 주가 위치가 이미 벌써 반영해서 올라왔지 않느냐. 근데 오 들어서 여기서 들어가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최진욱 매니저님은 뭐 3월 1일에 여러 가지 뭐 인베스터 데이 같은 이벤트들도 있는데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진욱 매니저님은 5를 들어주셨으니까 만약에 2차 전지에서 다음 주에 조금 접근을 해볼까?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지금 시세가 아직 하나도 안 나온 후성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후성 같은 경우가 지금 불소화물 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미 좀 국내에서는 좀 선도적 위치를 좀 점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3월 1일에 대한 좀 대형 이벤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오늘도 저는 좀 2차 전지 쪽에 좀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신형 플랫폼 기반의 저가 전기차 모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앞으로. 그리고 이제 양극재 가공이 감축법에 허용이 되는 부분들이 만약에 형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좀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있어가지고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로 인해가지고 기초화물 판매 수요는 꾸준하게 좀 확대가 될 거다. 그런데 지금 밸류상으로 보게 되면 주가는 거의 뭐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리튬원 6공장이 좀 신설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엔 수요를 계속 늘릴 만한 부분들을 증가를 시킨다는 겁니다. 결국엔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지금 시세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세가 안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지금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저는 저가 매수로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환매의 타이밍에서 아직 선택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뭐 판매처, 거래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그래도 좀 걸림돌이 있어서 못 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2차 전지 쪽이 한 종목만 이렇게 빠졌던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빠진 데 있어가지고 결국에 밸류에 먼저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 먼저 수급이 움직입니다. 근데 거기에 좀 후성이 조금 기대감에 밀렸던 부분들이고 결국엔 리튬 사업도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리튬도 결국에 전기차에 꼭 필요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장까지 신설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좀 주가가 좀 위치를 잡아주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위치를 잡아주려는 모습이 일단은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가 후성을 지금 많은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안 두는 이런 시찰나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이 좀 매수 적기로 볼만한 것은 좀 후성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 한 분은 O, 한 분은 X를 들어주셨는데요. 2차 전지의 밸류에이션을 관련해서 정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는 게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OX가 AI, 철강, SM 관련주, 위메이드 그룹주 이렇게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거 어떤 게 가장 관심이 있으신지 채팅창에 써주시면 저희가 그 순서대로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I 있으니까 요거 AI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AI 사실 오늘도 뭐 셀바스 AI나 뭐 마인즈랩이나 솔트룩스 이런 것들이 플러스기는 하지만 윗골이 달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네. 장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마이너스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보면 AI 관련해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돈다. 그래서 고수의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일단은 AI 접근 가능한지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야, 두 분은 같이 다니시면 안 되겠습니다. 의견이 좀 많이 다르네요. 일단 X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AI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더 추가로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개인분들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A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던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도 섹터가 AI 섹터가 뭐 한국에서 거래한다고 하면 AI 관련주만 간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흐름이 챗GPT 이후에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 AI 관련해서 이런 여기에서 AI 관련해서 여기 매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또 올라왔고 거기에 여기에 관련된 미디어 업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AI 종목이 뭐 우리 시장이 강하게 이번 주에 하락했을 때 가장 많이 떨어진 섹터입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시점은 이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단순히 여기에서 기간 조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강하게 가던 종목들이 꺾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런 AI가 여기서 어느 정도 꺾이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절반 정도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된다면 이 AI로 몰렸던 수급들이 다른 종목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AI주를 다음 주에 접근해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순환매를 예상하고 접근하셨던 종목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강했던 종목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뭐 눌림이 나왔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제가 이후에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예. 강할 수 있는 섹터 이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섹터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예. 이런 AI 섹터는 지금 장에서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반론을 해보자면 반대 입장에서 아까 미국 휴장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시장이 오늘 AI 관련주들은 물론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오늘 AI 관련해서 단기적인 수급이랑 단기적인 시세가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에 좀 이슈가 없기 때문에 뭐 하지 하다가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결국 AI로 다시 돌아가서 그쪽에서 좀 시세가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음 주도 미국의 뭐 휴장이고 뭐 여러 가지 힌트를 찾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면 AI 테마가 과연 이런 시장에서 빠질 수가 있을까?
그런 거 제외되고 다른 걸로 순환매가 갈 수 있을까? 좀 어렵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도 접근 금지다. 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지금은 그것을 노려보기보다는 제가 가져온 섹터가 있습니다. 그 섹터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수익을 내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뭐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금리 관련해서 이런 소형 은행, 제주은행 같은 소형 은행주들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 관련해서 스펙주들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품절주죠. 이제 젊은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예. 남자의 주식 품절주. 품절주.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오는 이런 품절주들 그리고 뭐 우선주들이라든지 그 외 우리가 보고 있던 이런 순환매가 어느 정도 조금씩 나왔던 이런 신규 상장주들 강하게 흐름이 나왔던 신규 상장주들이 다음 주에는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AI주들이 흐름이 다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예. 다음 주에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낮춰졌을 때 흐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나 섹터들 이런 특징주들의 흐름을 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변동성의 같은 상황이라면 좀 리스크가 적되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려보겠다. 품절주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고 젊은 태양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통수량이 적으면서 변동성이 좀 큰 그런 종목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종목도 그런 종목인가요? 뭐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런 섹터들 중에서도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험 자산 쪽으로 판단이 되는 쪽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그쪽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거는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네. 최진욱 매니저님 5 들어주셨는데 네네. 위험하다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 이쪽이 남자네요. 남자는 야수의 심장. 네네네. 왜 옵니까? 이게 지금 AI가 움직이는 거는 예전에 저희가 한 1년 전 AI가 또 같이 그때 기대감에 많이 움직였었죠. 이게 지금과 예전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딱 장세만 딱 봐도 대기업들이 뛰어드냐, 대기업들이 뛰어들지 않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대감이 굉장히 좀 오래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 재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뭔가 뚜렷하게 올릴 만한 재료가 없는 장세에서는 계속적으로 재료가 살아있는 애들이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메이저 수급들도 AI 쪽에 또 다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AI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지금 AI 챗봇 관련된 것을 개발을 한다라는 또 이슈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대기업들이 안에서 꾸준하게 AI 쪽에 대한 상용화 부분들을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슈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그 안에서 뭔가 AI가 좋다면 AI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집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줘야 됩니다. 원래는. 기존대로면 가격 조정을 지금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수급이 들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부분들이 챗 GPT라는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 안에서 경계심은 일단은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 AI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결국에 알짜배기 기업들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뭐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좀 실용적인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그런 기술력인지 이런 부분들의 기업은 오히려 접근해도 저는 계속적으로 상승폭은 꾸준하게 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물론 신규 상장주도 잘 가겠죠. 네, 신규 상장주도 잘 가긴 하겠지만 지금도 보게 되면 뭐 추세가 좀 많이 꺾인 애들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재료가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지가 않다는 건데 지금은 대기업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대기업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정말로 새로운 이 AI를 뒤집을 만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 사이클은 저는 좀 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 테마 아니다. 큰 미래 산업이고 하이테크고 대기업이 다 뛰어드는 산업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이슈 테마 쉽게 죽지 않는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논리가 있어서 이거는 진짜 투자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 더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최진우 매니저 그럼 5 들어주셨으니까 AI 종목 트레이딩 한다고 하면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나요? 저는 오늘 좀 강했던 셀바스 AI를 지금 좀 가지고 왔습니다. 셀바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예전 에코프로비엠이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에코프로비엠이 그때 당시 가격 맨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가격이 높다고 다들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굉장히 많이 갔죠. 그러니까 지금 셀바스 AI 같은 경우가 언어 기반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AI 쪽에는 음성이 다 들어가죠. 근데 이 음성을 국내에서는 이미 셀바스 AI가 독점적으로 지금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부터 AI에 대한 상용화가 꾸준하게 되면 될수록 음성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셀바스 AI에 대한 주력 제품군들이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보고 우리가 매매 관점으로 좀 지켜보기보다는 지금 앞으로 실적은 꾸준하게 좀 좋아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특히 또 하나는 신용이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 비율이 2%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정말로 주가가 이렇게까지 펌핑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신용 물량이 많지가 않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에 메이저들은 신용 물량이 많고 안 많고에 따라 가지고 투자 수급 개선도 살아나거나 죽거나 이런 경향들도 지금 장세는 굉장히 좀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가총액 또한 4천억 원대면 AI 중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시가총액을 저는 좀 형성을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쌍끌이로 이틀간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줘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물이 계속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 관점은 오히려 성장성을 보고 메이저들이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뭐 눌림이 나온다 해도 저는 저점은 계속 좀 높여가지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셀바스 AI 가장 좋게 보시고 에코프로 BM을 같이 비교 대상으로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 얘기하니까 제가 3년 전에 그 에코프로 BM 액면 분할하기 전에 네. 13만 원에 저기 그 분장실에 계신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고 최근에 이제 다시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하셨나 봐요. 네. 파이어족으로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4배가량 올랐죠? 그때 이후로. 알겠습니다. 자, 섹터 레드앤블루. 아까 우리 채팅창에서도 철강 쪽을 말씀을 하셨길래 철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거는 두 분이서 의견이 일치할지 궁금한데요. 철강 관련해서 이슈가 많습니다. 뭐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이슈를 물고 철강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에 철강주 관심 가져봐도 될지 두 분의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5가 나왔습니다. 종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전반적인 틀에서는 두 분 다 5. 송가람 매니저님 먼저 5를 들어주신 근거는요? 뭐 다음 주에 바로 강한 흐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밸류를 봤을 때는 충분히 스윙으로도 몇 달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뭐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중국 철강 가격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 철강이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뭐 최근 이슈가 있었죠. 터키 지진, 굉장히 강한 지진이 나오면서 그쪽에서 뭐 재건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제 터키에서의 뭐 철강 생산 양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생산량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수요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산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지금 상황에서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3년은 철강 업종의 회복감이 기대감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나 지진 이런 것들에서 복구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재고는 떨어지고 있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이 점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뭐 이것을 장기로도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철강 산업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산업에 있어서 건물을 짓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함에 있어서 철강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자동차, 그리고 건축물, 가전, 그리고 산업 전반에 이게 쓰이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재건 이슈까지 나오게 된다면 단기로도 장기로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가격대는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군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원픽으로 뽑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네, 이 회사는 뭐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 도금 공장과 컬러 공장 라인 그리고 해외 라인까지 같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와도 산업 협력
활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술력이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밸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한 차례 강한 상승 이후에 굉장히 길게 횡보를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 뭐 여기에서는 바로 상승이 가져올 수 있는 어느 정도 고개를 드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은 다음 주에도 바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요거는 왜 쉬고 있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직 타이밍을 못 만난 거다? 뭐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다 쉬고 있는 모습인데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US 스틸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최근 강한 흐름을 예,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수요 증가 측면이 기대감으로만 남아있고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다음 주에는 뭐 해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철강주들도 강한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같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이 포스코 홀딩스보다 나아요? 왜냐면은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에 좀 좋아 보이는 게 2차 전지 이슈도 있고 철강 이슈도 있고 같이 먹자. 두 개 다 호재를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더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호재가 여러 가지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제가 다음 주에 보고 있는 섹터들 중에서 철강에서 바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 강할 것이다. 아하. 그리고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이슈가 가더라도 지금 밸류 자체가 굉장히 낮다. 굉장히 길게 횡보해왔기 때문에 예. 강한 흐름 그 종목군들 중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픽으로 뽑은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뭐 기본적인 내용은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겹치지 않는 선에서 또 첨언하실 게 있다면 오를 들어주셨으니까. 네네네. 예.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철강주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쌓았던 건 춘절 이후였죠, 중국에. 춘절 이후에. 춘절 이후에 경기 기대감, 부양 기대감 좀 살아날 거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철강주들 쪽에 좀 어깨에 좀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철강 시장이 상승세가 좀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좀 주춤한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도 상승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1월 유동성 지표만 봐도 크게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살아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철강 가격은 저는 좀 지지를 해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또 좋은 점 같은 경우가 최근에 정부에서 철강 업계에 저탄소 철강 생산을 위해서 1,500원의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조성을 했다는 부분들은 결국엔 투자 심리를 다시 한 번 더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라고 지금 보시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개별적인 재료가 지금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이 펀드 조성도 어느 정도 사이클이 충분하게 돌아줄 만한 그런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쪽을 제외하고도 나서 좀 대형 모멘텀이라고 좀 저는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현재 지금 터키 지진이 굉장히 좀 큰 여파로 지금 나타나주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터키 지진 여파가 튀르키예 제철소가 지금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동이 중단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튀르키예 제철소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좀 가장 많은 수출력 1위로 알려져 있는 그런 제철소입니다. 근데 이런 제철소가 지금 생산 라인을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태 수습 이후에 그리고 인프라 복구까지 있어가지고는 철강 제품을 수출보다는 오히려 내수용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한국 같은 경우가 유럽 수출 2위 정도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터키로 인한 반사이익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철강 같은 경우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올해도 빠진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될 만한 좀 강한 이슈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하나씩 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보게 되면 좀 철강 쪽은 오히려 지금 좀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스윙이나 뭐 단기로도 봤을 때도 충분히 가격적인 밸류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터키 지진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거기다가 뭐 중국의 리오프닝 특히 이제 3월달에 양회 이슈 있으면 네네네.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철강 계속 좀 힘을 받을 수 있다. 탑픽 종목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뭐 대부분 철강하면 다 포스코홀딩스를 좀 많이 보죠. 예. 이제 아까 투트랙 전략, 2차 전지 쪽에 대한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반대로 결국엔 철강은 철강에 대한 본연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해줍니다. 그런 관점 볼 때 저는 오히려 현대제철을 현대제철. 네, 추천을 드립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지금 1월 달에도 톤당 5만 원을 인상을 했었던 게 여름 간판 가격이었는데 2월에도 5만 원 인상을 하고요. 3월에도 5만 원 인상을 합니다. 그럼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총 3달 동안 15만 원을 인상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실적에 곧바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 인상 부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들이 저는 좀 실적을 개선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큰 폭으로 좀 결과가 좀 나아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철강은 뭐 지금 개별적으로 현대제철에 대한 개별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경기 부양 부분들 그리고 철강 업계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반발 세력이 좀 많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결국에는 가격 인상을 얼마나 했냐 그리고 철강 가격을 얼마나 좀 가격 인상을 해서 그게 기업에 얼마나 좀 수혜가 되냐 이런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저는 지금 현대제철을 지금 보시는 게 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봉이나 뭐 월봉이나 일봉만 딱 봐도요 중장기적으로 하락 기조가 최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마무리가 되면서 턴어라운드 모습을 추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럴 경우는 지금 저점을 계속 좀 높여가줄 수 있는 그러한 토탈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포스코홀딩스보다는 저는 좀 현대제철 쪽을 좀 바라보셔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요거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현대제철 1년 차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종가가 이제 35,000원, 거의 35,000원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전고점이 36,000원이고, 저거 봉우리 있는 거, 그게 36,000원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전고점이 한 37,000원 정도? 네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요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약간 요런 부담감은 없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21년 5월에 예. 그때 당시에 63,000원을 찍고 주가가 계속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1년도, 22년도 철강이 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때부터 지금 주가가 반영이 되고 좀 빠졌던 부분들인데 지금 보게 되면 거의 한 2년 가까이가 계속 하락 기조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늘 부근 때 보게 되면 2월 13일자 이 라인 때 보게 되면은 이때부터 지금 추세가 다시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이 다시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기조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철강 쪽에 대한 업황이 계속적으로 좀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기조가 상단 추세를 좀 깨는 캔들 모양이 나와주기가 다소 좀 힘듭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봉상도 추세가 바뀌었고요. 월봉도 지금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봉도 좀 길게 보시면은 추세가 지금 딱 바뀐 게 한눈에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중장기 이평 안으로 이격도 안으로 지금 캔들이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좀 내줄 만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 종목에 남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현대제철 그리고 다른 철강 주들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바뀌는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지금 공략을 해보셔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은 포스코 스틸리온, 한 분은 현대제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뭐 지금 철강, AI, 2차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채팅창에서는 우리 그 가족분 한 분이 저쪽으로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셔가지고 터키 얘기, 이탈리아 얘기 이런 얘기 하고 계신데 그래서 부럽기도 하다가도 여행주가 거의 끝물인가? 아니면 시작인가? 약간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자, 알겠습니다. 철강 관련해서 이야기 해봤고요. SM 빼고 위메이드로 가보죠. 아까 위메이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자, 위메이드 그룹주. 와, 저는 개인적으로 새가슴이어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위메이드 그룹주 괜찮은 건지 다시 한번 비트코인도 지금 뭐 얼마예요? 8개월 내 최고치? 네네네. 와, 24,000달러 돌파해가지고 코인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코인이 좋고 다른 코인들도 좋으면 위믹스도 좋고 위메이드도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 위메이드 그룹주 한번 OX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접근할 수 있을지 OX 선택하셨어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야, 여기서는 또 X를 드시네요. 여기서 또 O를 드시네요. 아니 너무 오른 건 또 안 된다며. 더 가요? 더 갑니다. 더 가요?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무섭게? 이 이유는 뭡니까? 뭐 지금 제가 마지막에 가져온 종목의 섹터를 드리자면 예. 코인 관련 아,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연장해서 뭐 위믹스는 코인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모두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그 위믹스를 만들었던 회사죠. 지금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위믹스 이슈로 인해서 다시 재상장 이슈가 나오니까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상장 이슈로 해서 이 흐름이 나와서 이게 단기로 끝날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지금 단기로 끝나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가로 이슈가 되게 되면 현재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것을 상장을 시켜서 그것으로 나오는 수익 이거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게임사니까 게임의 흐름이 나오겠지만 뭐 이 게임 중에서도 그 코인을 사용해서 이 게임 내에서 뭐 이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가거나 돈도 아니면 벌고 돈도 그렇죠. 쓰고 페이 투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또 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게임 내에서의 이런 또 하나의 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NFT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NFT 시장이 AI가 굉장히 뜨기 전에 굉장히 핫했죠. 이 NFT 같은 경우에는 뭐 NFT를 많이는 들여는 보셨겠지만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 토큰 동전을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통해서 이것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자산의 희소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NFT 시장이 많이 죽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시장이지만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도 기업형 NFT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NFT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상승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가에 더 반영될 수 있는 이런 호재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좀 더 기대해 볼 만하고 다음 주도 우리가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한번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것을 단기로 볼지 스윙으로 볼지 몇 달 가져가 볼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게임적인 측면, NFT 측면 두 가지를 같이 바라보게 된다면 뭐 향후 메타버스 그리고 새 트렌드와 결합해서 굉장히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스윙으로도 어느 정도 눌리게 된다면 접근해 볼 만하다. 단기 외에도 단기, 장기 둘 다 우리가 지금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고 또 블록체인도 좋고 거기다가 본연의 업무인 게임도 잘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 알겠습니다. 5를 들어주셨는데요. 채팅창에 코넬리우스 타일러님께서 근데 저 사회자는 예리한 척 하는데 전혀 예리하지 않은 질문을 해라고 예리하게 채팅을 날려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리한 척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리하지 않게 우리 최진웅 매니저님 괜찮다는데 왜 X를 들어주셨어요? 하긴 이게 좀 제일 NFT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또 이제 위메이드로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상 지금 위메이드를 딱히 그렇게 좀 좋게 보질 않거든요. 예, 좀 그런 부분들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 위메이드 그룹즈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위믹스가 재상장하는 것은 정말로 대형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금 윗꼬리가 좀 크게 남겨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수급면이 좀 살아난 부분들은 맞습니다. 기관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투신도 같이 들어와주고 있고 연기금, 사모펀드 지금 전부 다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지금 기타 법인에서 오늘 좀 많이 좀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법인에서 지금 팔았다는 부분들은 기업 측면과 정말 밀접하게 좀 관계가 되어 있는 법인 이런 투자 관계자들이 지금 오늘 좀 팔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좀 한 차례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지난해 좀 적자 전환을 했었죠. 위메이드가 적자 전환을 하고 나서 위믹스가 다시 상장을 하니까 그에 따른 시장의 기대 심리가 좀 살아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는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위믹스가 코인원 쪽에 다시금 재상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닥사 측 거래소들랑 뭐 다시 뭐 협약을 해서 뭐 재상장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코인원이 지금 개별적으로 재상장을 다시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원화 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거래 유동성을 좀 키울 수는 있지만 결국엔 본연은 NFT 쪽이긴 하지만 게임 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받고 있는 게 국내 증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상 지금 반등의 반판을 확실하게 좀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엔 블록체인 관련된 신사업 부분들 그리고 지금 게임사의 본연이 이 신작 게임이 얼마나 좀 흥행을 하냐라는 부분들이 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3월에 나이트 크로우가 지금 예정이 좀 되어 있긴 합니다. 예. 사전 예약이 좀 들어가고 4월에 정식
동시 출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나이트크루어가 좀 나오고 나서 얼마나 좀 흥행을 하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때 좀 접근을 해보셔도 알겠습니다.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 게임주니까 게임을 잘 만들고 게임이 잘 돼야지 네네네. 본연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 그럼 뭐 다음 주에 만약에 접근을 해본다면 역시나 위메이드 정도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분이 야심차게 또 준비해 오신 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요거는 내가 진짜 눈여겨보고 있다. 한 종목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송가람 매니저님 먼저 한 1분에서 2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입니까? 뭐 시간 짧으니까 종목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코인이 굉장히 가격대가 강하죠. 코인 가격대가 강하게 된다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이제 첫 번째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인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지트의 지분이 어느 정도 다시 부각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런 비섭의 지분 가치까지 부각받게 된다면 지금의 상승 흐름에서 더 큰 흐름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시장이 어려운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이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이런 금리 인상의 압박까지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코인이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다. 그에 따른 거래소 관련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을 제가 먼저 짚어드리자면 예. 매수가는 최근에 눌렸던 가격대인 780원에서 800원대 시초가 이하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50원, 손절가는 725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지트 말씀을 드렸고요. 변동성이 그래도 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실 때 조금 주의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스타일의 종목명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돈나무죠? 최진욱 매니저의 핫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아까 NFT 관련해서 X를 든 건 아닙니다. 예. 위메이드의 X를 든 거지 NFT를 뭐 안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네네. 일단은 수급면만 봐도 기타 법인이 지금 이틀간 계속 좀 매수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또 오늘도 투신이 좀 들어와줬습니다. 그러니까 투신이나 뭐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릴 만한 그런 매수 주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다시금 매수세를 지금 넣어주고 있고 투신이 좀 오랜만에 다시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단기적인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후성그룹의 좀 계열사 기업입니다. 예전에 좀 두나무 쪽이랑도 이 피제사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업무 협약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계약이 좀 어느 정도 무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두나무는 지금 피제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중소형주 쪽에서도 밸류가 굉장히 좀 높은 기업들에 좀 많이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갤럭시아 머니터리 쪽에 접근을 했었던 그런 이력들도 있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또 두나무가 피지사 관련된 이슈를 또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해가지고는 기대 모멘텀이 지금 한 차례 좀 실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최근에 또 토큰 증권 관련해서 지금 허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좀 단기적으로 주가를 좀 상승을 해줄 만한 그런 재료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최근에 대금도 살아나고 있고요. 거래량도 살아나고 있고 그런 관점은 오히려 지금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한 차례 좀 급등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을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적인 부분 좀 한번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예.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7,000원에서 6,800원대까지 충분하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8,000원대까지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신 다음에 8,000원대 매물 확실하게 좀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10,000원대 이상까지도 한 차례 좀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8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핫 종목 위지트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렇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인데도 마지막까지 300분 넘게 들어와 계시는데 이분들께 두 분한테 어떻게 뭐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네이버 밴드 혹시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 이게 1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좀 짧습니다. 지금 저도 한 20분, 10분밖에 얘기 안 해드린 것 같은데 벌써 지금 방송 시간이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갤럭시아 머니터리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해드릴 말씀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업종들에 관해서도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랑 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최진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앞으로 좀 증시의 주요 일정 부분들 그리고 업종에 대한 코멘트까지 한 번에 좀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최진욱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우리 송가람 매니저님은요? 네,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죠. 뭐 챗GPT 관련해서 AI가 다이렉트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가 싶더니 이제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다른 종목까지 뭐 다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도 여기서 지금 당황하고 시장에 대응하지 못해서 물린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힘든 시장 헤쳐나가실 분은 네이버 밴드에서 손가락 검색하시고 다음 주에 시장 흐름 체크하고 지금 눌린 종목들 체크하고 지금 시장에서도 가져가 볼 만한 종목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금요일 저녁까지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토요일 일요일 푹 쉬시고 월요일 저녁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